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해양 세력도 만만했단 말이야.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근데 참전을 한 이유가 뭐냐면 동북아 삼국을 알리기 위한 것에 있었어. 1차 세계대전이. 그리고 이제 뿌리에 웬만큼 토양이 뿌려질 무렵, 서양 가지에 토양이 뿌려질 무렵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지. 서양 가지 쪽, 하늘에서만 전쟁했다가, 이제 그 태평양을 통해 이 두둑이 하늘에서 가지에서 일어난 전쟁을 알아갖고, 이 두둑도 이제 태평양, 하늘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지. 그거를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래. 이들이 결국은 자기의 본국으로 물러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었지. 2차 세계대전은 이들이 본국으로 물러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벌어진 전쟁이라 이 대동아 전쟁은 미국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동북아 삼국에 있어갖고 중국, 한국, 일본, 다시에게 몸통, 뿌리, 두둑. 근데 이 두둑의 습성은 몸통과 뿌리의 습성과는 달라요. 왜? 태평양,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하늘은 가지, 서양, 물질 문명, 그들의 습성을 받아들였고 또 한편으로서는 반도의 이 삼국, 뿌리와 몸통의 습성을 받아들인 게 이 일본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언제든지 서양 쪽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 동양 쪽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이 싸움을 잘해요. 무지 잘한단 말이야. 이게 그 일제 36년 때 만주국까지 조그만 병력으로 만주국까지 설치를 하고 대동아 전쟁까지 일으켰잖아. 그래서 이 대동아 전쟁 때 태평양에서는 공중전이 벌어졌는데 또 함상에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맨 처음엔 미국이 밀렸어. 패망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전후 신조로 인해 일어났지. 질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우리의 토양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본국으로 돌아갔어. 왜 본국으로 돌아갔냐? 태평양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두둑 본국이 한 번 뒤집어졌지. 맨 처음에는 폭탄으로 세례를 받다가 원자탄 두 방에 두둑을 완전히 뒤집어놔서 두둑의 토양을 관리를 다 해나갔고 서양에서 떨어진 물질 문명이 이 두둑 일본에 곳곳에 자리를 해서 불과 10몇 년 만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그리고 60몇 년도에 도쿄올림픽을 치를 정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 수구 세력을 일제강점기를 통해 쓸어버렸어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양상충으로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 코로나19로 3년이 다 되도록 고통받더니 조금 이제 그 팬데믹으로 스스로 풍토병으로 자리하나 싶더니 다시 핵심 몸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일어나. 이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 식량난을 걱정하고 있잖아, 식량난을. 결국은 누가 죽어나냐면 밑에 있는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야. 누구를 위해? 위에 있는 상층을 위해서. 그래서 1945년에 이들은 이제 본국으로 물러갔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이 땅에는 민주화 공산이 들어섰어요. 그래 이들이 물러가면서 3%를 앞에 두고 이 남쪽은 민주주의, 이 북쪽은 공산주의로 자리를 하면서 이 5년 동안에 이 남쪽에는 해방동의를 났어요. 1945년에서 45년생의 해방동의라고 하지만 45년에서 50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전부 해방동의라고 해요. 이들이 누구를 키우기 위해? 아날로그 세대를 키우기 위해. 그래서 이때는 뭐가 있어?
아기가 아기를 키우는 시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전쟁통의 부모들은 육신의 뼈를 갈아가며 땅을 가를 때 애를 누가 봤어요? 해방동의 세대들이 봤어요. 그리고 동족상쟁 6.25가 왜 일어났냐? 나머지 남은 수구 세력을 없애기 위해 해방동의 세대가 나머지 수구 세력을 없애기 위해 동족상쟁 6.25가 일어났어요. 두 번에 걸린 토양의 작업으로 인해 뿌리는 씨가 부러졌어. 무슨 씨? 아나로그 베이비 부모의 씨가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는 특별히 보내진 세대, 한꺼번에 보내진 세대.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들 세대나 기계식 세대나 둘이 다 밑거루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개천에서 용이 났던 세대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천에서 용 나게끔 그만한 에너지와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고 그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갖고 일어나갖고 육생의 기업을 막 싹을 트게 만든 게 누구였냐면 삼상의 이병철이었지. 삼상물산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해방둥이 세대가 태어나면서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열도 두둑에는 어떤 기업이 자생을 했냐면 롯데가 자생하기 시작을 했지. 그러니까 정확히 해양 세력에는 롯데가 자리하고 있었고 반도에는 삼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데가 뭐냐면은 무엇을 팔았냐면 롯데 칠성사이다를 팔았어. 칠성사이다는 아직까지 팔아. 칠성사이다야. 하늘 칠성기운 아니야. 너와 나는 사이야. 칠성의 사이. 묘하게 이름을 줬지. 그래서 웬만큼 기업이 활성화되니까 1960년대 넘어갔고 반도로 온 거지. 이게. 근데 여기서부터 부산과 롯데의 인연이 시작됐고 또 삼성과 대구의 인연이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수구 세력을 싹 쓸어버렸걸라. 그리고 이 땅에는 정확히 백두대간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 지리에서 치솟는 용맥, 속리산을 거쳐 태백산을 경유해 금강산을 통해서 저기 백두의 용머리 만유벌판으로 치솟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백두 용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형은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자리하고 있어. 동쪽은 높고 서쪽은 얕은 지역으로. 그러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있어? 들판이 있어. 그래서 김제에 가면 김제평화가 있잖아. 그리고 왜 대전이야? 큰 대자, 밭전자. 큰 밭이 있는 게, 큰 농토가 있는 게 대전이라는 것이지. 거기에 백두대간에서 멀어져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농토가 많고 들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자리해? 육생량을 위한 활동의 주체들이 사는 것이고 백두대간 안쪽으로 자리하는 게 우리 영남지방이에요. 그게 부산, 대구. 부산은 PK 지역이라며 부산 PK 지역을 통해 대구가 있고 대구에서 올라오면 영주, 안동, 예천, 봉화가 있어. 여기는 또 TK 지역이라고 해요. 이 양반들은 특별한 지역이에요. 산이 많어. 산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생사 여탈 운용의 주체 지역으로 여기는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